안녕하세요. 스케치업 1시간의 필수 기능 익히기 V-Ray 편 강사 최희선입니다.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GUI 방식의 렌더러를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 방식 역시 햇빛 하나만 지원하고 있어 실내에 쓰이는 여러 조명 방식을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플러그인이 V-Ray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V-Ray for 스케치업의 기본 필수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이 1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시면 스케치업에서 V-Ray를 이용하여 좀 더 고퀄리티의 간단한 결과물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V-Ray를 이용하여 스케치업 작업의 퀄리티를 높여볼까요? 자, 일단 먼저 V-Ray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V-Ray 렌더러란 직접광,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과 간접광,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을 함께 연산하여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렌더러로서 렌더링을 하는 플러그인 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렌더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V-Ray를 사용하게 되면 간접광을 같이 계산해 주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V-Ray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플러그인이라고 했어요.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카오스그룹 웹사이트 kaosgroup.comkr에 접속하여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스케치업 화면에서 직접 한번 V-Ray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에 내가 V-Ray를 설치를 하게 되면 V-Ray 툴바 3개를 꺼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툴바는 툴바 위에서 우클릭하시게 되면 툴바 목록이 뜨고 여기에 V-Ray for SketchUp 꺼내주시고 3개 일단 다 꺼낼게요. V-Ray 라이트 조명, 자,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V-Ray 오브젝트 해서 여러가지 뭐 퍼나 기타 등등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3개의 V-Ray 툴바가 뜨지 않는다면 V-Ray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재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먼저 내가 V-Ray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냐면 내가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접광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 먼저 이 V-Ray에서 제공하는 재질을 쓰셔야지 내가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여기 매터리얼 부분에서 재질을 줬는데 물론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를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내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재질을 만들고자 할 때는 V-Ray용 재질, V-Ray 매터리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V-Ray for SketchUp이라는 툴바에서 제일 첫 번째 아이콘 보시게 되면 Asset Editor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V-Ray Asset Editor가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V-Ray 어셋 에디터에서 거의 대개 모든 V-Ray 설정 값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매터리얼, 두 번째가 라이트, 조명, V-Ray용 조명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오메트리, 이제 V-Ray용 오브젝트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팅이라고 해서 V-Ray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얘는 렌더, 자, 얘는 오픈 V-Ray 프레임 버퍼라고 해서 내가 이 프레임 버퍼라는 걸 사용해서 간단한 편집 등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뭐 3D Max에서 V-Ray를 사용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기본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해만 하시고 이 스케치업의 V-Ray의 환경만 좀 익숙해지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이 V-Ray를 처음 다뤄본다 라는 전제하에 아예 기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매터리얼이 선택이 돼 있어요. V-Ray 매터리얼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얘가 프리뷰 창, 스로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터리얼 리스트 퀵 세팅이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기본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퀵 세팅 값이 있어요. 자, 일단 매터리얼 리스트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재질들,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내가 요거 말고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여기 Add Material 이라는 버튼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Add Material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기본 재질, 기본 성격을 가진 재질을 쓸 거다. 일단 제너릭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제너릭이라고 해서 재질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름을 바꿔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이름 위에서 우클릭해 주시고요. 리네임 해주시면 돼요. 리네임 해주시고 자, 뭐 나는 한글로 쓸 거다. 연습 1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면 연습 1이라는 재질이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 V-Ray 어셋 에디터 보시게 되면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도 화살표 중간에 좌우에 화살표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창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좌측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 리스트가 뜨고요. 오른쪽은 내가 지금 여기 매터리얼 리스트에서 선택한 재질의 옵션 창이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은 이미 만들어 있던 재질을 내가 꺼내 쓰면은 쉽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나는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재질을 불러다가 간단한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 값들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디퓨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디퓨즈. 자, 디퓨즈는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색이나 기본 맵을 뜻해요. 자, 보시면 여기 클릭해서 색상을 클릭해서 자, 색상 대화상자가 열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확인 눌러서 기본색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프리뷰 창에서 내가 기본색이 바뀐 거, 디퓨즈 바뀐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단순히 색상이 아니고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격자 모양 얘가 맵 버튼이에요. 자, 클릭해 주시고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질을 쓸 거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밑에 있는 목록에서 내가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질, 내가 따로 다운받은 재질을 쓸 것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비트맵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경로창이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가져오시는 거죠. 자, 뭐 나는 여기에서 타일 재질 가져올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원하는 타일 재질 이렇게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은 어떤 창이냐면 내가 가져온 비트맵 이미지의 속성 창, 걔의 옵션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나는 일단 적용을 했고 다시 아까처럼 여기 디퓨즈 뭐 어쩌고 저쩌고 메인 화면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백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메인 창으로 가게 되는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디퓨즈에다가 컬러를 지정하고 맵을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컬러는 무시가 되고 맵만 지금 현재 표현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기본적으로 컬러 주고 맵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맵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맵이 표현이 되고 컬러는 무시가 돼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냥 맵을 지우고 요 컬러를 표현할 거다. 그러면 맵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어 해주시게 되면 맵이 사라지고 맵 버튼이 아까는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냥 그레이 톤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색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리플렉션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리플렉션은 우리말로 하자면 반사라고 해요. 반사. 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반사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리플렉트에서 이제 컬러 또는 요 슬라이더 또는 맵으로 내가 반사의 정도나 반사의 모양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는 가장 기본적인 컬러 방법을 쓸 건데요. 자, 리플렉트에서 클릭해서 자, 색상 대화 상자가 열리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인식하는 컬러는 무채색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채색을 줬다 하더라도 그 색이 가지고 있는 명독감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밝고 어두움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검정색, 회색, 흰색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검정색은 반사 0%, 흰색은 반사 100%가 돼요. 반사 100%라고 하게 되면 거울이랑 똑같은 건데 이 스케치업에서는 반사 100% 값을 줘도 거울처럼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거울에 해당하는 재질을 따로 주셔야 돼요. 아무튼 얘는 반사 100%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0%에서 내가 한 중간쯤으로 갔어요. 그러면 반사가 한 50% 정도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OK 눌러주시면 지금 반사 값이 들어가면서 여기 재질수로 보시게 되면 여기 주변을 반사해서 약간 주변의 바닥과 기타 등등이 보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V-Ray에는 이 반사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하나 또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세 번째로 내려가시게 되면 유즈 프레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즈 프레넬은 이제 프레넬의 반사 효과를 사용하겠다. 기본값이 체크가 돼 있는데요. 이 프레넬 효과는 물체의 각도에 따라서 반사량이 달라지는 것, 얘의 각도 또는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반사값이 다르게 나한테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스케치업에서 3차원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작업을 하다 보기 때문에 프레넬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결과물, 사실과는 거리가 좀 먼 듯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일단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반사 효과가 좀 적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각도에 따라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그랬더니 훨씬 더 반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모든 면에서 다 반사값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얻어주실 때도 마찬가지 내가 꼭 얘를 체크해야지만 사실에 가깝다는 게 아니에요.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체크를 풀어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Vray라는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업되면서 기본 값으로 체크가 돼서 나와요. 이 유즈프레넬이 체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얘를 풀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반사량을 한 50% 정도 줬어요. 50% 정도 주고 나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 창 잠깐 닫아주시고요. 뭔가 사물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은 지워주고요. 자, 육각기둥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기둥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스케치업에서 재질 주실 때는 면에다 주시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면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슬롯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 Apply Material to Selection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 리스트는 숨겨주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슬롯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Apply to Material Selection 해줬더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재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까요? 렌더는 여기 Vray4 스케치업에서 하나, 둘, 두 번째 렌더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셋 에디터에서 여기 주전자, 자, 렌더 위드 Vray 해서 얘를 클릭해서 눌러주셔도 이렇게 렌더가 걸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렌더링이 다 걸리면 100% 다 됐다. 피니시드에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 윈도우에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될 거예요. 현재는 에러가 하나도 안 떴고요. 제대로 렌더가 걸렸어요. 자, 반사값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원기둥, 실린더에 이 육각기둥의 일부가 반사돼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바닥도 그려볼까요? 자, 일단 얘네들 메이크 그룹 해주고요. 자, 바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바닥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그려서 자, 시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시 Vray 어셋 에디터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나는 다른 재질을 만들어 줄 거니까 자,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Add Material 클릭해 주시고 나는 제너릭 해줄 거야. 자, 우클릭해서 리네임 이름은 바닥. 이번엔 바닥이라고 해볼까요? 바닥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약간 보색의 컬러, 약간 초록빛이나 파란빛의 컬러 좀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반사값, 얘도 마찬가지로 반사값 좀 줄 거예요. 자, 프레넬 사용 안 할 거야. 반사값을 얘도 한 반 정도 줄 거야.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바닥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바닥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슬롯에서 마우스 우클릭 Apply Material to Selection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적용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까요?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반사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지금 바닥에도 육각기둥, 원기둥 반사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도 바닥이 일부 반사가 돼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좀 어둡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섀도우 부분에서 자,
섀도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시간을 조금 더 밝게 해줄 거야 라고 해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밝아지는 거. 물론 내가 뭐 여기에서 태양광 등등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렌더 걸어주시면 조금 더 밝아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재질 하나 제너릭 해서 더 추가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리네임 들어가서 이번에는 연습 2라고 할 거예요. 자, 연습 2라고 해주고요. 일단 디퓨즈의 컬러는 얘는 약간 푸른빛으로 설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첫 번째 칸은 디퓨즈, 두 번째는 리플렉션, 세 번째 칸 보시게 되면 리플렉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디퓨즈는 기본색, 두 번째 리플렉션은 반사, 세 번째 리플렉션은 투명도 앤 굴절이에요. 투명도와 굴절 값을 동시에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리플렉트 부분에서 여기 컬러 버튼 눌러서 내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컬러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도 검은색과 흰색 무채색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검은색은 완전 불투명, 흰색은 완전 투명하게 표현이 돼요. 자, 일단 반투명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중간쯤에 회색, 그레이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9 있죠? 9 말고 이제 실린더가 있죠. 자,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셔서 면을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나는 이 재질 줄 거다. 자, 우클릭하셔서 Apply Material to Selection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리프렉션만 준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오픈 프레임 버퍼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렌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렌더가 걸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별로 투명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는 리프렉트 들어가서 조금 더 수치를 올려봤어요. 거의 흰색에 가까운 수치로 올려주고 나서 확인 누르고 여기 미리 보기 창을 봤더니 투명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투명한 값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면 뒤에 선이 이제 반듯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얘는 단순히 투명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굴절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이제 표면에 들어가면서 표면에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시점이 들어가면서 이제 표면에서부터 각이 꺾어지는 굴절 효과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듯한 이런 곡선 형태의 결과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제 리플렉트 들어가서 완전 투명하게 해줄 거야. 해서 100%로 놓고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까요?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완전 투명한 원기둥이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반사값도 좀 줄 거다. 그러면 여기 리플렉트 들어가셔서 원하는 반사값 좀 주시는 거죠. 자, 프레넬 값 체크 풀어주시게 되면 자, 좀 더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레넬 값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반사값까지 일어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육각기둥을 봤을 때, 육각기둥 연습 1 선택하고 봤을 때, 자, 반사값을 줬는데 표면이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표면을 약간 거칠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리플렉트 글로시니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리플렉트 글로시니스 값이 1일 때는 제일 매끈한 상태 0.9. 그 아래 숫자로 떨어질수록 점점 약간 매트해지는 거, 표면이 약간 거칠어지는 느낌이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반사값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0.7 정도로 자, 글로시니스 값을 다운 시켜주고 렌더를 걸어보게 되면 아까랑은 틀리게 좀 더 매트한 느낌이 나면서 이제 반사값도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재질을 내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 말고선도 뭐 포그 컬러 등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재질 트랜스럭센티 자 얘도 알아야지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 내가 원하는 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다 다루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 하시게 되면 저희 IB 그룹의 본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 재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재질을 만들었으니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파일 들어가셔서 나는 새 파일 열어줄 거다. 자, 저장 안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V-Ray 라이트, V-Ray 전용 조명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V-Ray 라이트 툴바를 보시게 되면 조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플랜 라이트, 스피어 라이트, 스팟 라이트, IES 라이트, 그 다음에 옴니 라이트, 돔 라이트, 그 다음에 메쉬 라이트, 어저스트 라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확인이 될 텐데요. 일단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플랜 라이트부터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얘네들은 이제 내가 실외에서 쓰기도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조명이 돼요. 그래서 일단 실내 공간을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사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공간을 만들 때는 페어러를 프로젝션으로 해줄 거고요. 자, 저는 정면에서 일단 렉탱글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푸시풀 사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일단 앞면은 선택해서 지워 줄 거고요. 자, 현재 내가 이제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겉면이 앞면이고 그 다음에 안쪽 면이 뒷면이 됐죠. 그래서 모두 트리플 선택해서 우클릭 면 뒤집어 줄 거예요. 자, 리버스 페이스에서 뒤집어 주시게 되면 앞면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다시 각을 퍼스펙티브로 바꿔줄 거고요. 자, 뭐 나는 재질을 적용해 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매터리얼 에디터, 자, 어셋 에디터 창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공간 안에다가 재질을 적용하고 싶은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스케치업의 매터리얼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스톤에 있는 재질에서 자, 이 재질을 이용해서 이제 V-Ray용 재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재질을 적용하시게 되면 여기 V-Ray 어셋 에디터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요? 브라운. 자, 브라운이라는 재질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뜨면 얘를 이제 바꿔요. 우클릭해서 리네임해서 이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재질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 이제 얘를 가지고선 수정을 해서 재질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 트리플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얘를 우클릭, 어플라이 매터리얼 투 셀렉션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반사값을 조금 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프레넬 리플렉션 풀어주시고요. 반사값 살짝 줘서 이렇게 약간 대리석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렌더 한번 걸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렌더가 걸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여기 섀도우 그림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낮신이에요. 낮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너무 밝으면 내가 이제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간대를 좀 늦춰서 어둡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여기 V-Ray 스케치업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됐나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V-Ray 라이트를 사용해 줄 건데 일단 요 각을 좀 고정하기 위해서 씬으로 추가를 좀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V-Ray 라이트에서 기본인 플랫 라이트를 사용할 거다. 자, 일단 플랫 라이트 나는 여기 천장에다가 실내 공간으로 쓸 거니까 자, 플랫 라이트 선택해 주시고 플랫 사각형의 형태이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대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원하는 크기대로 그려주시는데 현재 지금 이 V-Ray 플랫 라이트가 완전히 윗면에 딱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라이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를 약간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무브 사용해서 살짝 아래로 무브해서 살짝 Z축 블루 엑시스 떴을 때 아래로 해서 이렇게 내려줄 거고요. 자, 다시 씬 1으로 가볼까요? 씬 1으로 가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V-Ray 어셋 에디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조명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매터리얼 에디터에서 조명으로 넘어오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선라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섀도우에서 지정해 놓은 거 있죠? 얘가 선라이트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선라이트를 말하게 되고 지금 보시면 얘가 V-Ray 렉탱글 라이트가 플랫 라이트가 되는 거죠. 자, 이네이블 체크가 돼 있고 컬러. 자, 보시면 지금 이 옵션에서 자, 컬러가 조명의 색상을 뜻하게 돼요. 그리고 텍스처는 이 조명의 이제 형태, 조명의 이제 뭐 맵을 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인텐시티가 이제 조명의 세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조명이 현재 비춰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조금 더 밝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텐시티 값을 60으로 확 올려줄까요? 자, 60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밝아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워낙 지금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표현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90 정도 더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밝아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여기에서 하얀색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얀색 빛 말고 약간 옐로우 톤의 빛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컬러 부분 들어가셔서 자, 컬러 부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컬러 창이 뜨면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컬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좀 많이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제 노란 불빛으로 바뀌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실내에다가 조명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여기 V-Ray 어셋 에디터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에 쉐입 그리고 옵션 해가지고 조금 더 옵션이 많이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여기 쉐입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렉탱글 그 다음에 엘립스. 자, 내가 플랜이 아니고 엘립스의 형태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이제 광원의 형태가 이렇게 엘립스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자, 다시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요. 자, 일단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비저블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내가 실내를 표현하고 있긴 하는데 실내를 내가 그냥 밝게 표현만 할 것이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광원은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인비저블을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인비저블을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광원은 보이지 않고 광원에서 나오는 빛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쪽과 왼쪽에 보이는 얘는 광원이 아니고 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광원이 반사가 돼서 걔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반사값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걔는 표현이 돼요. 인비저블을 체크하더라도 걔는 표현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인비저블 체크 풀어주시고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일단은 여기 옵션에서 자, 더블 사이드라는 거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더블 사이드는 말 그대로 양쪽 면으로 빛을 발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이 상태에서 자, 더블 사이드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히스토리를 켜주시고요. 여기 프레임 버퍼에서 히스토리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렌더 걸었을 때 자, 이번에는 더블 사이드를 체크를 하고서 렌더 걸었을 때 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얘는 더블 사이드 천장 쪽으로도 빛이 나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기본적으로 더블 사이즈 아니었을 때, 그 다음에 더블 사이즈였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더블 사이드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커스틱 서브디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명의 품질이라는 뜻인데 일단 더블 사이드 꺼주고요. 라이트를 조금 더 밝게 자,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고요. 자, 만약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대를 땡기죠. 자,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커스틱스 서브디비전 값으로 내가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틱스 서브디비전 값을 이제 0 하나씩 더 붙여가면서
렌더를 걸어 주시게 되면 이제 지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뭐 사물도 별로 없고 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이제 입자 같은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커스틱스 값을 올릴 때마다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렌더 타임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렌더 타임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는 말 그대로 그림자죠. 그림자를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일단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서 자 한번 뭐 의자나 탁자 같은 걸 가져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서 의자. 자, 여기 뭐 하나 있네요. 그냥 때마침 요거 있어. 다운로드 지금 모델에 가져올 거야. 해서 이렇게 가져오죠.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스케일로 좀 키워줄게요. 자, 스케일로 이렇게 좀 키워주시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씬 업데이트 한번 해줄까요?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기본 설정 값은 섀도우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라이트 있고 얘에 비례해서 이렇게 조명. 자, 다시 약간 좀 시간대를 밝게 해서 렌더 걸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림자 생겨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지금 기본 선라이트에 의해서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플랜 라이트를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자, 플랜 라이트 일단 딜리트 해서 지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라이트를 사용할 거냐면, 자, 여기 옴니 라이트를 사용할 거예요. 얘는 이제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해서 플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선 조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모든 방향으로 조명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다시 어셋 에디터 들어가시게 되면 나 이제 얘 지웠으니까 우클릭해서 아예 목록에서도 삭제를 좀 해주고요. 자, 옴니라이트를 사용할 거다. 자, 옴니라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해서 주세요. 자, 일단 보시면 현재 클릭하게 되면 여기 뒷면에 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약간 앞쪽으로 당겨 올 거야. 자, 무브 사용해서 이렇게 자, 라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브 사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 올 거예요. 그래서 공간 중간쯤에다가 놔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일단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어셋 에디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옴니라이트 자, 하나 추가된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일단 옵션을 봤더니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네, 현재 지금 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라이트의 밝기, 세기가 약해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기, 인텐시티라고 있었죠? 인텐시티 값을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인텐시티 값을 90 정도로 확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 값도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옐로우 톤으로 해서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옴니라이트를 설치하시고요. 이제 옵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옵션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DK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디케이라는 거는 빛의 감쇄 효과라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광원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점점 소멸하는, 빛이 줄어드는 효과를 말하게 돼요. 근데 보시면 옵션이 내리막살표 클릭해서 봤을 때 라이너, 인버스, 인버스 스퀘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버스 스퀘어라는 값이 감쇄 효과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이너는 감쇄 효과가 없는 거를 말하고요. 인버스는 거리에 비례해서 감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버스 스퀘어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빛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라이너로 다시 바꿔주고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라이너는 감쇄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멀어져도 빛이 다 동일한 양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옵션을 자,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옵션을 어셋 에디터 다시 들어가서 자 라이너 말고 인버스로 했어요. 인버스는 거리에 비례해서 감쇄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아까 이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얘는 이제 거리에 비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덜 빛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텐시티를 더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밝아진 거 확인이 되시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옴니라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거는 뭐 컬러, 인텐시티, 그 다음에 자, 커스틱스 서브디즈 이제 품질이죠. 그리고 섀도우는 그림자 해서 다른 부분은 아닌데 이제 디케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지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너 감쇄 효과 없고 인버스 비례, 거리에 비례해서 감쇄 효과가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쇄 효과가 나타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라이트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뭐 스피어 라이트, 스팟라이트, 그리고 IES 라이트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명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본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V-Ray 어셋 에디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매터리얼, 두 번째가 라이트, 세 번째가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네 번째가 세팅이라고 했어요. 자, 세팅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내가 V-Ray를 사용하는데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V-Ray의 기본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다 확장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확장을 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얘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렌더에서 이 부분은 퀄리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퀄리티를 뭐 미디움, 그리고 뭐 로우, 드래프트 가장 나쁜 거죠. 그리고 뭐 하이, 베리 하이 등등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또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 사이즈 이제 렌더 걸었을 때 사이즈 보시면 이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보시면 800에 450으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800에 450, 뭐 비율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뭐 environment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렌더의 배경을 또 따로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면 이런 맵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GI 방식에서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드리 레이, 이제 얘를 연산하는 방식을 어떤 것을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여러 가지 크게 이러디언스 맵, 브루트 포스, 라이트 캐시가 있는데 일단 프라이머리 레이는 직접광을 말하는 거고 세컨드리 레이는 간접광 이제 주변에 반사되면서 나오는 걔네들을 연산을 하는 건데 이제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요거까지 공부하시려면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이제 심화 작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디언스 맵이 많이 쓰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러디언스 맵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 걸어주시게 되면 약간 느낌이 틀려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러디언스 맵을 내가 설정하고선 이렇게 렌더를 걸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엔진 얘는 뭐 라이트 캐시도 많이 쓰고 브루트 포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디언스 맵을 첫 번째 엔진으로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품질 등등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캐시에 대한 품질 등등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틱스라고 해서 커스틱스는 파장이에요.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뭐 굴절이 일어나는 보석 같은 재질을 또 사용한다. 그러면 커스틱스를 사용해서 온 해놓고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VLA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해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제 내가 이 VLA를 사용해서 좋은 퀄리티의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어주려면 단시간에 공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VLA, 우리 스케치업에서 VLA를 사용할 때 요런 것들이 있다. 기본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안내를 하고 대충 이해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 거지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서는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실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비그룹의 본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각각의 항목대로 디테일한 커리큘럼의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 이제 실무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책과 도서와 함께 이용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스케치업 VLA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